자, 이번 시간에는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대와 극소가 뭔지 한 방에 이해하고 싶으면요. 이 극대와 극소를 영어로 한번 보면 돼요. 자, 그럼 영어로 극대와 극소가 뭐냐? 잘 봐. 극대는 로컬 맥시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극소는 로컬, 당연히 뭐겠어? 미니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맥시멈, 미니멈이 약자로 썼어요. 자, 맥시멈과 미니멈이 뭔지는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도대체 로컬이 뭐냐 이거야. 이것도 아마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모르면 학생이 아니지. 근데 이거 사전을 찾아보면요. 그 지역에 혹은 그 근방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직역하게 되면 그 근방에서는 최대, 그 근방에서는 최소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 이러한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최대의 점이 어딜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최대가 되는 점은 이 점이네요. 아마 라고 대답을 할 거야. 그지? 근데 봐. 그러면 극대가 되는 점은 어디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점이 극대가 되는 게 맞네요. 왜냐하면 요 근방에서는 뭐기 때문에? 얘가 최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점도 극대점이네요. 왜? 요 근방에서는 얘가 최대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근방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냐면요. 보시다시피 만약에 요 극대가 되는 요 점이 x는 a라는 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x의 값이 a가 되는 점. 그래서 요 놈을 x는 a가 되는 요때의 점이 바로 극대점이라고 한다면 이 a를 포함하는 좁은 구간, 그죠? a를 포함하는 요런 구간, a를 포함하는 좁은 구간 안에서 이 바로 a가 최대값이 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극대가 되는 요 점을 포함하는 좁은 구간에서 얘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 그 좁은 구간이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이지 않나요? 만약에요, 저는 그 좁은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볼래요. 이렇게. 얘도 좁은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좁은 구간에서 본다라면 얘가 최대점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럼 봐. 좁은 구간에서 최대가 된다라는 건 뭐냐 하면, 그지? 그죠? 어떤 구간에서도 얘가 최대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얘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좁은 구간이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얘는 극대가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이렇게 넓게 볼 때는 얘가 극대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딱 끊어서 더 좁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본다라고 한다면 이 값이 최대가 되는 게 맞더라라는 거지. 따라서 얘를 최대로 만드는 좁은 구간이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지? x는 a에서 얘가 극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극대값이 뭔지를 정의를 한다면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에서 뭐를 만족시키냐 하면요. 이 함수가 만약에 y는 fx의 함수라고 했을 때, 그죠? f의 a에서의 함수 값이 그 구간에 포함되는 다른, 그죠? 이 x라는 것은 구간에 포함되는 어떤 점이겠죠. 다른 데에서의 함수 값보다 더 크거나 같게 되면 이거이면, 그죠?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요 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요 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게 바로 극대의 정의가 됩니다. 됐지? 그래서 극대라는 것에, 그죠? x는 a에서 극대를 갖게 되니까 x는 a에서의 함수값 fa가 바로 뭐가 되냐 하면 소위 말하면 극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 점을 우리가 극대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됐지? 그럼 당연히 요 점도 극대점이 되는 거고요. 이 점은 극대점이자 동시에 최대점이 됩니다. 따라서 바꿔 말하면 어떤 함수의 최대점은
반드시 극대점이어야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극대점이라고 해서 그놈이 함수의 최대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봐. 이제 우리가 극대점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조금 헷갈리는 것들에 대한 극대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면 봐. 요렇게 함수가 꺾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여기가 x는 a라고 한다면 이 x는 a에서 얘가 극대냐 아니냐 이건데요. 그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요점 극대점 맞습니다. 그지? 헷갈릴 땐 항상 뭘 보면 돼? 정의를 보면 되죠. 그죠? 봐. a를 포함하는 좁은 열린 구간에서 그죠? a에서의 함수값이 다른 데서의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x는 a에서 극대가 되는 게 맞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 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식의 그래프. 여기가 뽕 뚫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있다. 여기가 바로 x는 a가 되는 점이라면 자,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요 점이 극대점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봐라. 정의를 보죠. x는 a를 포함하는 좁은 열린 구간에서 a에서의 함수값이 요 구간에 포함되는 다른 데에서의 함수값들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죠? 따라서 이 점도 극대점이 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즉 불연속인 점에서도 극대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혹은 우리가 또 어떻게도 볼 수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까요? 얘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끊어졌어.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x는 a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점이 극대점이 되는 게 맞냐라는 겁니다. 이 점이 극대점이 되는 게. 그럼 또 뭐 보면 돼? 항상 정의를 보면 되죠? x는 a를 포함하는 좁은 열린 구간 안에서 a에서의 함수값이 다른 데에서의 함수값들보다는 크거나 같네요. 그죠? 따라서 x는 a도 극대점이 됩니다. 됐습니까? 이 점은 극대점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봐. 이 두 개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연속이 아니어도 극대가 되는 건 맞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반드시 그 불연속이 되는 점에서의 함수값들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fa, 즉 함수값이 a에서의 함수값이 다른 데에서의 함수값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걸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됐죠? 자, 그 다음 봐라. 만약에 상수함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쭉 그려지는 상수함수에서 요 점이 x는 a라고 합시다. 자, a에서 극대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럼 또 정의를 보면 돼요. 그죠? 봐. a를 포함하는 좁은 열린 구간에서 a에서의 함수값이 다른 데서의 함수값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도 극대점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얘도 극대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의외죠, 이런 건. 그래서 극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 봐라. 뭐 이게 극대점인 걸 알았으니까 당연히 어떤 경우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구부러져. 여기는 상수함수고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1차 함수라고 했을 때 여기가 x는 a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x는 a에서도 극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유에서. 그지? 자, 그래서 봐. 이런 경우들이 모두 극대점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요. 주로 연속함수에서만 극대 극소를 다룹니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게 될 극대 극소 문제는요. 요거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거 두 개 중에서도요. 거의 99%는 아마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미분 가능한 함수. 그죠? 즉 뾰족점이 없고 부드럽게 그려지는 이런 미분 가능 함수에서의 극대 극소점을 묻는 문제가 99% 이상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런 문제들이 가끔 나오고요. 그지? 가뭄에 콩 나듯이 요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거의 안 나오지만 가뭄에 콩 나듯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건 요 연속함수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 알아야 돼야 될 건 불연속이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우리가 극대값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 그죠?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극대값을 살펴봤기 때문에 극소값도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극소값은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에서, 그죠? 그 다음 뭐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F의 A가 작거나 같죠? 그 구간에 포함되는 다른 점에서의 함수값들보다 A에서의 함수값이 더 작거나 같으면, 이거이면 X는 A에서 뭐가 됩니까? 극소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극소점은 요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똑같이 극소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점에서의 함수값들을 극소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지? 그 다음에 이 점은 극소이자 동시에 최소가 되는 점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점은 극소점이지 최소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극대값에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별다른 설명 없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제 아까처럼 이런 경우도 요 점이 극소점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경우도 요 점은 극소점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상수함수 요 점 어떻게 될까요? 그죠? 상수함수에서의 요 점은요, 아까 극대점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얘는 극대점이기 때문에 극소점은 아니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조건을 보면은 함수값이, A에서의 함수값이 다른 데에서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극소점이다. 따라서 상수함수에서의 이 점은 극대점이자 동시에 극소점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험엔 잘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지? 주로 연속함수 중에서도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극대, 극소, 요런 것에 좀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극대, 극소를 배웠는데요. 극대점과 극소점을 모두 통틀어서 우리가 극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시험에서 극점이나 극값 이런 얘기들은 별로 만나지 못하게 될 거고요. 아마 정확하게 극대값, 극소값 혹은 극대점, 극소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극대와 극소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주셔야 다음 우리가 강의를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